사주팔자 초보자도 볼 수 있는 간단 공식, 난 부자가 될 수 있을까? 무토일간 편이고요.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무토일간은 어려워요. 토일간은 어렵고 필요한 글자도 많고 조합도 많습니다. 그래서 무토일간 분들은 이걸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.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부기가 나눠지지 않았고 병갑개라는 세 글자가 필요해요. 이거는 거의 필수 요소입니다.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. 보통 무토일간 입장에서 이 병이라는 편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병이 편인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육신 공부 같은 거 했었을 때 병화가 오게 되면은 뭐 편인이니까 느려진다 어쩐다 안 좋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관도설하고. 근데 무병만 봤을 때 입장에서는 그냥 오행상으로 봤을 때는 무병이라는 조합은 그냥 너무 좋아요. 왜냐면 높은 태산이 태양과 가까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치면은 꿈이라는 걸 어떤 구름으로 표현하고 하늘에 이렇게 띄우잖아요. 자기의 꿈과 희망을. 그 꿈과 희망과 가까이 닿아져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병화만 있게 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기 직업이 되고 그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역할을 해요. 그러니까 병화가 직접적으로 좋은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좋게 끌고 가는 역할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.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순하게 육신적인 얘기로만 생각을 해보면 병화는 편인이기 테니까 약간 무토를 나태하게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어쨌든 무토 입장에서는 이 부귀의 조합이 3개가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, 무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말로 치면은 일출동산이라는 말로도 씁니다. 이것도 쉬운 말이죠. 뭐 날일자에 나타날 출자, 그리고 동력 동자에 산산자. 그러니까 동쪽 산에서 태양이 떠오른다.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고 언젠가는 해가 뜨기 때문에 이 병화가만 있어도 자기 꿈을 오랫동안 추구해서 결국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되는 거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무토일간은 필요한 글자가 3개라서 이 글자를 다 갖기가 어려워요, 사실상. 왜냐면 이걸 들어가려면 이런데 갑이 또 있어야 되고 이런데 개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미 사주가 4개 조합이 결정돼 버려야만 성공한다는 건데 이렇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예외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인성 같은 경우는 사주 원국이 없어도 자기 대운에서 초년에 겪게 되면은 완전히 자기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병화나 뭐 정화 같은 경우는 사주에 없어도 대운에서 오면 자기 것처럼 쓸 수 있고, 이 시간이 지나가도 자기한테 있는 글자처럼 보여집니다. 이게 비밀과 같아요. 그러니까 토일간들 사주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없는데 정인이 없고 무인성인데, 뭐 예를 들어 정화라고 치면은 무인성인 팔자가 어떻게 뭐 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,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. 실제 통변을 하다 보면은. 그런 경우에서 운에서 그걸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병화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. 그리고 갑 같은 경우는 무토 입장에서는 편관이 되거든요. 이거는 한자로 치면은 거석압목이라고 해요. 이게 저희가 편인 편관을 다 약간 편이 붙은 걸 좀 안 좋게 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또 저것도 편인이고 편관이니까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조합으로 보는 거예요. 그 단식과 천간의 조합으로 보는 거라서, 무토가 갑목을 보게 되면은 이게 클 거자에 돌석자, 누를 앞자에 나무 목자라고 해가지고 이 거대한 무토라는 산에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. 근데 다만 나무가 자라려면 이 무토가 안에 좀 영양분과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. 안 그러면 이 무토가 망가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갑이 아무리 좋은 글자라고 해도 어쨌든 이 편관이라는 고통은 가져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무작정 좋아하기보다는 무토 입장에서는 약간 수기가 좀 있어야 이 갑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건이 붙은 거죠. 그래서 약간 어려워요. 이게 갑목도 편관이고 병화도 편인이기 때문에 다 조건이 붙는 거. 편이 붙는 건 쓰려면 조건이 좀 붙어요. 무토가 그리고 개수가 있는 경우, 개수는 정제가 돼요. 무토에게는. 이거를 한자로 치면은 암석침식이라고 해요.
보통 이렇게 토를 표현할 때 어떤 산이라든지 암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. 그래서 무토라는 거는 거대한 산의 형상이다, 어떤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를 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무토가 개수라는 천간을 보게 되면 이 토라는 거대한 산이 조금씩 침식이 된 거예요. 그럼 침식된 게 안 좋냐? 산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만 치면 이렇게 폭발하는 화산 이런 모습이라 인간이 쓰지를 못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개수를 봐서 조금씩 침식이 되면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곳에 단비가 내려서 만물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내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수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갑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이 병화도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병과 개만 있었다면 이 둘은 무토가 없으면 못 쓰는 글자인데, 무토라는 건 만물을 포용하는 거거든요. 모든 글자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무예요. 저희가 천간 수업을 예전에도 했었지만 이렇게 보면 10개의 천간 중에 무토와 기토가 항상 가운데에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무토라는 건 어떤 글자들이 조합된다고 하더라도 이 단점들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개수라는 것도 그게 좋은 글자는 아닌데, 갑이라는 글자도 무토 입장에선 편관이고 병화도 무토 입장에선 편인이라 어떻게 보면 다 안 좋을 수 있는 글자, 그리고 저희가 합하면은 그 글자를 이렇게 기물이 빨려 들어가서 못 쓴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무토가 개수를 봐도 사실은 이렇게 합된 거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지만, 이 조합이 어느 정도 형성돼서 꼭 3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개씩이라도 작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부귀에 가까운 형태로 이 무토 일간 분들은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. 어쨌든 저희가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을 백날 공부해도 사주를 못 풀면 소용이 없잖아요. 실제 저희가 이런 조합을 봤을 때 굉장히 임상에서 많이 맞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보통 사주 고수분들이 어떤 사주를 판단할 때는 사실 이 8글자를 다 안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왜냐면 굳이 안 봐도 다 알기 때문인데, 그런 경우가 천간의 조합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예요. 그러니까 사주를 잘 보시는 분들 보면 딱 보자마자 그냥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는 뭐고요? 이거는 뭐고요? 이거는 뭐 목이 많아서 이게 좋은데 이거는 뭐 어떤 뭐 무슨 살이 있어서 안 좋고 도화살이 있어서,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로만 풀게 되는 거죠. 사실은 진리라는 거는 심플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고 그게 잘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. 실제로는 이런 천간의 조합들은 이런 육신의 조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음양과 오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어쨌든 초보자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조건을 알려드리는 거니까, 무토 일간분들은 이 안 좋은 글자들이 왔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. 실제로 무토는 대부분 잘 살아요.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안 좋은 글자가 와도 최대한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무토 일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